먼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이 품질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농품법은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차 때는 선다형이다 보니까 눈에 익혀가면 됐는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양이 조금 많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 초창기는 이런 이 목적 같은 경우도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 요즘은 이제 목적 같은 건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출제되는 형태들을 보면 이렇게 가로 위치에 가로를 쳐서 채우시오 내지는 밑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채우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곧잘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이 농산물이란 다음 강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그리고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의 생산자 단체하고 그 밖에 농림부령 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이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물류표준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물류표준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용어 중에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물류표준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라는 이 자격제도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규격화나 표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왜? 한 나무, 한 가지에서 이 생산된 과일이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이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화시키겠다 해서 우리 농산물 등급 규격이라는가 이런 이 표준 규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근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류표준화라는 단어는 이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그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기기, 용기, 설비, 정보 여기에 가로를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 하고요. 그리고 이 호환성, 연계성 여기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가로를 채우시오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이 농산물 우수관리란 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력 추적. 이건 이제 하나씩 다 나오겠죠. 이력 추적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 어떤 거 있어요? 이 니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 이걸 이력 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가 지금 우리 이제 뒤쪽에 이제 각 그 파트별로 나오겠죠. 지리적 표시가
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뒤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각 파트에서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이 지리적 표시 부분이에요.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죠? 이해관계자가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논산 딸기, 뭐 청송 사과 이런다면 어때요? 이 사과가 청송에서만 생산되는 거 아니죠. 전국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에서 이 청송 사과라는 이 브랜드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어떤 우수성을 인정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른 지역의 이 사과 농가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그 단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지리적 표시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이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에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항목의 것을 말한다 해서,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그리고 농산 가공품의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 가공품, 그리고 그 외에 이 농산 가공품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 가공된 사실. 그리고 이제 동음이의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권,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리적 표시권은 지식재산권, 어찌 보면 일종의 상표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그리고 유해물질, 유해물질로 구분되는 거, 이것도 예전에는 가끔 출제가 되던 내용인데 요즘 이제 그 출제하기엔 너무 쉬운 내용이죠.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기오염물질은 유기오염물질인데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잔류되는 유기오염물질입니다.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독소, 방사능,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이다. 그리고 심의회가 나오죠. 심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두도록 한 이 심의회예요. 이때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 이러면 2명입니다. 포함하여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